요즘에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 정말 자주 들리죠. XRP 2029년에 35달러까지 간다더라. 처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겠나 싶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숫자까지 계산된 보고서가 있고 글로벌 송금 시장의 성장률부터 XRP 점유율, 프리미엄 가치까지도 상당히 정교하게 짜있는데 이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설득력도 있어 보여가지고 이번 영상 통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가 전 세계 송금 시장의 25%를 차지하게 된다면요. 적어도 한 개당 35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시나리오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리플 XRP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떤 시선으로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차분하게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XRP가 왜 35달러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냐? 이 시나리오의 구조 자체가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먼저 글로벌 송금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진다는 걸 전제로 두고 있고, 2029년이면 시장 규모 자체가 1조 달러가 넘을 거라는 전망이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이런 가정을 덧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25%, 즉 전체의 4분의 1을 XRP가 차지한다면은 이거를 곱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XRP 네트워크 가치가 5,30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점프를 하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수요가 몰릴 거니까 프리미엄 4배 정도는 붙을 수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숫자가 바로 XRP 한 개당 35.56달러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시장 점유율 곱하기 가치 배수 곱하기 수요 프리미엄 이퀄은 목표 가격, 이런 공식처럼 만든 거죠. 듣기에는 솔직히 조금 그럴듯해 보이죠. 와, XRP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면은 진짜 가능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공식에 들어가 있는 가정들 과연 현실적인 걸까요? 이제부터는 이 시나리오 속의 숫자들이 얼마나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 번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XRP가 송금 시장의 25%를 차지한다면 이 말이 진짜 가능하고자 한다면 지금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의 송금 시장은요, 리플 혼자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스위프트라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자체 디지털 화폐, 이른바 CBDC를 직접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웨스턴 유니언이나 리플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핀테크 회사들도 수두룩합니다. XRP가 점유율 1%도 안 되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이 판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이거는 그냥 꿈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낙관적인 희망 계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배 가치, 4배 프리미엄, 이런 숫자들도 솔직히 조금 이상합니다. 이거는 마치 목표 가격을 먼저 정해놓으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산식을 거꾸로 맞춘 느낌이죠. 어떻게든 35달러 만들고 싶다, 이런 목적 아래 숫자를 끼워 맞췄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 과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럴싸한 포장에 불과한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라기보다는요,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서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XRP가 많이 쓰이면 가격도 자동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XRP는 수수료 자체가 워낙에 낮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수수료로 쓰인 코인도 다 소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이 늘어도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고, 결국에 사용량과 가격 자체가 1대1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 시나리오는 가능성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대랑 희망을 수치로서 바꿔서 만든 그림일 뿐이라는 거. 그럼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XRP에 투자하면서 정말로 봐야 되는 건요, 지금 이 코인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XRP는 사실상 기술적인 면에서는 강점이 분명하죠. 거래 속도 빠르고 수수료 거의 없고 에너지 효율 자체도 높습니다. 그냥 암호화폐의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결제 인프라용 블록체인 플랫폼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처럼 송금 수요가 많은 나라들하고 실제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단순한 백서 속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소송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ETF 편입 가능성, 스테이블코인 RLUSD 발행, 미국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까지 단순한 가격 상승 재료가 아니라 XRP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구조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제는 그냥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디지털 결제 백엔드 인프라로서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인 거고, 이런 걸 보고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차트만 보고 단타 노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가 깔리고 있는지를 보는 거, 이게 진짜 실전 투자예요. 우리가 믿고 투자해야 될 건 단순한 가격 전망표가 아닙니다. XRP가 지금 현재 시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방향과 흐름을 읽는 눈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단순한 단타가 아니고 이렇게 구조를 읽을 줄 아는 분들이 결국에 수익 내시는 거예요. XRP 35달러 시나리오, 분명히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께서 진짜 그렇게만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단순하게 꿈만 꾸는 게 아니라 현실 위에서 판단을 세워야 하는 사람들인 거고, 지금 XRP가 보여주고 있는 구조적인 움직임들, 그건 확실히 긍정적이고요. 길게 보면은 기대할 만한 흐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몇 배 간다, 이런 식의 계산으로 단순화시키면은 오히려 큰 구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수치를 외우는 것보다 방향을 읽는 눈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시나리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너무 앞서 나간 희망일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달아주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각자의 시야를 함께 나누는 게 이 시장에서 버티는 데 훨씬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해설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진짜 정보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현물 ETF에는 1조 원씩 매달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작 비트코인 거래량은 1년 만에 최저입니다. 가격도 안 움직이고 분위기는 조용한데 기관들은 조용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뭘 말을 해주는 걸까요? 먼저 이번 주 코인시어스 보고서부터 살펴볼게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12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10.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이 넘는 돈이 코인 쪽으로 들어왔고요. 비트코인 ETF에는 7.9억 달러, 이더리움도 2.2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고, 심지어 솔라나랑 XRP까지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명히 코인 시장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비트코인 거래량 자체가 1년 만에 최저치라는 점입니다. 현물 거래량이 50억 달러고 선물 거래량이 300억 달러 초반대입니다. 단순하게 휴장기 분위기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확실하게 꺾였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뒷받침하는 국내 뉴스까지도 나왔습니다. 코인원이 30명에 가까운 직원에게 권고 사직까지도 통보를 했고, 전체 인원 7명 중에 1명꼴입니다. 이건 그냥 거래소 사정이 안 좋다 수준이 아니라 국내 거래량이 처참하게 줄어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1일 거래량이 작년 말에는 하루에 34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7.7억 달러 수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97%가 증발을 한 거고요. 반면에 전통 금융시장은 어떨까요? 스페인 대형은행 BBVA 측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바일 어플 에서 직접적으로 보관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객이 제3자 커스터디를 통하지 않으면서 은행 어플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직접 다룰 수가 있게 된 거죠.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상표권까지도 무더기로 출원을 하면서 실제로 발행 단계까지도 넘어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국내 은행까지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향후에 CBDC, RLUSD, XRP랑 연결되는 흐름과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동안 규제 쪽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튀르키예 정부는 무려 46개 정도의 탈중앙화 거래소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팬케이크 수합도 막혔고요. 러시아는 채굴 장비 등록제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기술 쪽도 눈여겨볼 만한 흐름이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 EIP7983을 통해 가지고 개별 트랜잭션마다 가스 한도를 제한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디도스 공격 방지라거나 수수료 안정화, 네트워크 예측 가능성까지도 확보하면서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한 단계씩 진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종합해봤을 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가격보다는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조용한 거는 아직까지 대중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ETF 자금, 기관 매집, 금융 인프라 구축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뉴스만 보고 따라다니는 시장이 아니라 뉴스 나오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에선 거래가 없고 뉴스도 적고 분위기도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회입니다. 소란 속의 공포보다는 조용한 전환이 훨씬 더 무섭고 빠르게 오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조용한 준비를 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매번 영상마다 제가 늘 강조드리고 있지만요. 투자 시장은 오늘 하루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수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내일도 있고 1년 뒤도 있고 10년 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리한 매매는 절대 피하셔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내보겠다고 선물 거래나 해외 거래소, 이런 위험한 거래소에 손대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영어도 잘 모르는데 누가 전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전화로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그 소중한 투자금들 그냥 우주 어딘가로 사라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됐을 때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그게 잘못됐을 때 얼마나 큰 손실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을 일로, 실현되지 않을 일로 생각을 하십니다. 100만 원으로 1000만 원 벌 수 있다는 말, 그건 반대로 100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레버리지는요, 이게 수익도 빠르지만 손실도 똑같이 빠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업비트 현물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기회는 찾아옵니다. 오늘 당장 오르지 않아도요. 그게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청산 걱정은 없습니다. 꾸준히 적금처럼 모아가는 매매, 이런 타점에서 나눠 들어가는 매매, 이게 결국에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투자 시장은 무서울 만큼 냉정한 곳입니다.
확신이 든다, 이번엔 무조건이다, 혹은 이번 손실 빨리 만회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가장 위험한 타이밍일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이 시장은 하루아침에 50%, 100% 이렇게 노리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차곡차곡 5%씩 10%씩 수익을 천천히 쌓아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결국에 살아남는 게 진짜 투자인 거고, 항상 비중 조절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현물 매매 중심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장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